이 폭우로 인해서 중부지방에 피해가 좀 집중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피해 상황입니다. 태풍 하구핀 영향으로 오늘까지 중부지방은 500mm 쏟아진다. 전국 983가구 1587군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상당량의 이재민이 발생한 겁니다. 내가 머리를 누우고 편하게 잘 수 있는 내 집을 잃어버리신 분들입니다. 1587명. 주택 1273채가 파손됐거나 침수됐고 비닐하우스 148동이 역시 피해를 입었습니다. 15분이 사망했고 11명이 현재 실종이 된 상황입니다. 큰 피해가 나고 있는 겁니다. 물폭탄의 문화재도 속수무책. 어제 기준으로 충북 지역의 집중호우로 유형문화재와 천연기념물, 보물 등의 5건이 훼손이 되는 피해를 입기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말입니다. 이재명 기자. 특히 많은 분들이 또 사망하셨고, 또 실종되셨고, 또 집을 잃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까지 지금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비는 아직 더 온다. 많이 온다. 다음 주까지 온다. 야, 이게 걱정이에요, 저는. 그러니까요. 지금 13일까지 온다. 이게 어제까지 얘기했는데 또 오늘 보니까 또 14일까지 온다. 하루가 더 늘었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제까지 올지 사실은 기상청도 자신하지 못하는 듯한 느낌인데 그만큼 비가 계속 내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비가 많이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내리다 보면 집안이 그만큼 더 약해지고 그러면 토사 유출이라든지 산사태라든지 이런 위험이 더 커지고 그래서 아마 지금 굉장히 다들 조심하고 좀 주의해야 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고 또 이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지난번 저희가 어제 이제 가평 펜션에 참사를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세 분이서 모녀와 2살 배아기 손자까지 3명이 사망한 사고를 했었는데 그 사고를 알고 보니까 위에 과수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과수원의 지목이 임의로 변경돼서 거의 과수원이 들어섰고 근데 과수원은 물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그만큼 집안이 약해지고 산사태 위험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펜션에 관리동에 산사태가 나면서 관리동에 묻혔다 이런 이제 보도가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2011년도에 우면산 산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서울시 보고서에도 그 내용이 똑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과수원으로 지목 변경이 되면 산사태 위험이 커지는데 그런 변경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똑같이 그 사건이 또 나타난 겁니다. 사실 저희가 강남역 침수 때도 똑같은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2015년도부터 종합 배수 대책을 세웠지만 계속 공사가 지연되면서 또 침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굉장히 비가 오랫동안 오면서 언제 또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사고가 나고 그것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제때 하여튼 대책을 세우지 못해서 또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되풀이되는 게 오히려 큰 문제가 아닌가 싶고 이번에 굉장히 오랜 동안 장마가 오고 그만큼 대비할 것들이 많아졌지만 이게 끝나고 나면 정말 다시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올림픽대로 이 상류 일부 구간이 좀 통제가 됐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팔당댐의 수위가 높아져서 이걸 방류할 수밖에 없던 상황. 팔당댐을 방류하니까 한강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한강 수위가 지금 찰랑찰랑 옆에 있는 올림픽대로 한강변을 따라가는 올림픽대로이기 때문에 상류가 지금 일부 통제가 됐다는 소식도 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도 조심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고요. 이 폭우 논란에 기상청도 지금 휩싸였습니다. 역대급 오보 기상청이 중계청이냐? 우리도 눈이 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걸 중계하는 게 기상청의 일이냐? 예측하는 게 기상청의 일이지라는 비판이에요. 올 여름 기온 평년보다 0.5에서 1.5도 높을 것이다. 폭염 미 열대야 일수도 평년보다 2배 이상 많을 것이다. 라고 지난 5월에 전망을 내놨지만 지난달 전국 평균 기온이 평년 대비 2도가 더 낮다. 폭염 일수, 열대야 일수도 각각 평년 대비 2, 3일가량이 낮다. 정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역으로 가고 있어요. 올해 강수량은 지난 5월에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이라고 올해 비 안 옵니다. 라고 기상청이 예보를 했는데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계속 비 오고 있죠. 기상청 관계자 해명은요. 통상적 수준을 벗어나는 국지성 호우가 자주 발생해 예측이 어렵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기상청 예보 안 볼란다. 최근 SNS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타 지역의 날씨를 확인하는 방법이 지금 공유되고 있다고요. 스마트폰 지도 앱을 열어서 원하는 지역 검색한 뒤 비가 오나 안 오나 구름이 얼마 있나 CCTV로 직접 본다는 겁니다. 기상청 예보 안 볼란다. 이런 앱이 있어요? 진작 말해주고.
카메라 모양을 누르면 해당 지역 날씨가 CCTV 화면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는군요. 김수경 교수님, 이거 우리 기상청도 참 예측하기 어려울 게 있어요. 뭐 우스갯소리지만 뭐 기상청 체육대회 때마다 비 온다 이런 유머가 왜 있겠습니까? 그만큼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건데 그래도 이게 반대로 가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비 안 온다고 했는데 비가 이렇게 오고 덥다고 했는데 좀 안 덥고. 기상청도 정말 괴로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기후 변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이상한 기상 상황들이 계속 연일 이어지다 보니까 기상청 입장에서도 어떻게 손쓸 수가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이 일이라는 것은 미리 이제 기후를 예측하고 기상 상황을 예측해서 사람들이 대비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비판해서 자유롭기는 어렵죠. 지금 기상청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의 가격이 슈퍼컴퓨터의 가격이 500억 원이라고 해요. 500억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컴퓨터가 어떻게 500억이나 될 수 있지를 생각해 보면은 결국 그만큼 너무나 많은 변수를 너무나 많은 계산량에 의존해서 예측을 해야 되는 그만큼 어려운 예측이라는 걸 반증하는 것 같아요. 500억이라는 그 액수 자체가 그만큼 예측이 어려운 거고요. 사실 뭐 저희처럼 이렇게 회사 그냥 다니는 분들은 좀 몸이 옷이 젖고 뭐 이런 불편 정도지만 뭐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산업계 뭐 에어컨을 올해는 얼마나 뭐 만들어야 될지 찍어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기상청의 어떤 예측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좀 기상청이 뭐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기상 전문가들은 좀 계신데 기후 전문가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후 전문가라는 건 좀 더 큰 차원에서 보는 거죠. 전 세계의 어떤 기후 변화의 틀에서 한국의 기상 상황을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기상 전문가는 사실 뭐 올 여름 아니면 오늘 이번 주 이번 달 정도를 예측하는 전문가라면 좀 더 큰 틀에서 볼 수 있는 기후 전문가들도 대거 이제 육성을 하고 투입을 해서 좀 더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많이 애를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기상청이 강수량, 강수 위치 뭐 줄줄이 다 빗나가는 잘못된 오보를 내서 특히나 더욱더 논란이 큰 것 같습니다.